자, 이제 또 다른 절로 들어왔네요. 네, 2.3절입니다. 공간자료의 기준. 자, 공간자료의 기준 중에서 여기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측량 원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측량 원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12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원점. 원점이란 무엇이냐? 원점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준을 국가에서 정확도가 높은 점들을 미리 설치해서 이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즉 국가에서 미리 설치한 점들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래 측량에서 수평 위치를 따로 결정하고, 즉 2차원 위치죠. 그리고 수직 위치, 즉 1차원 위치를 따로 결정해서 3차원 좌표 값을 얻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대 측량에 와서는 3차원 위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지만 종래 측량에서는 평면 위치와 높이 위치를 따로 구했습니다. 그럼 이 높이 위치에 대한 기본점을 잡아놓고, 또는 평면 위치에 대한 기본점을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전국으로 각종 점들을 정밀한 관측에 의해서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이 점들을 측량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점이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 자료에 대해서는 경위도와 관련된 원점, 즉 평면 자료라 하면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XY 또는 경도 위도, 즉 람다 P로 표현하죠. 그래서 평면 자료에 대한 원점은 경위도 원점을 제공하게 되고, 높이 자료에 대한, 즉 XY라고 평면을 표현했을 때는 G가 되겠고, 람다 P라고 얘기했을 때는 H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높이 자료에 대한 기준점은 수준 원점, 높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측량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측량 원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측량 원점. 측량 원점에는 먼저 수평 위치에 관한 원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평 위치에 관한 원점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위도 원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건설부, 국립지리원,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 하고서 십자 표시를 해놓고 이 중심의 위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경위도 원점이 됩니다. 이 경위도 원점은 1981년부터 1985년 12월 27일까지 정밀 천문 측량을 실시해서 우리나라의 수원 국토지리정보 내에 설치한 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측량을 분류할 때 정확도에 따른 측량을 분류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골조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을 했죠. 자, 골조 측량은 국가의 기준이 되는, 국가의 골격이 되는 중요한 점들을 관측하는 측량을 골조 측량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skeleton surveying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부 측량은 detailed surveying이라고 표현했고, 골조 측량에 의해 만들어진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좁은 지역이나 정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지역에 수행하는 측량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골조 측량의 종류에는 정확도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했었습니까? 어떻게 나열을 했죠? 제일 먼저 천문 측량. 그렇죠? 그 다음에 지표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측량이라고 얘기하는 삼각 삼변 측량. 그리고 삼각 삼변 측량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거리와 각을 모두 재서 끊어서 결정하는 다각 측량. 이러한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2차원 좌표를 결정했고요. 또 남은 1차원에 대한 것은 수준 측량, 높이에 대한 기준을 찾아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측량은 시거 측량과 평판 측량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하, 가장 정확한 점을 찾기 위한 측량, 즉 대한민국의 경위도 원점을 찾기 위한 측량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은, 경위도 원점을 찾기 위해서 수행했던 측량은 바로 여기 표현된 정밀 천문 측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통해서 천문 측량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문 측량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지나는 본초 좌우선과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좌표점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이 좌표점들은 동경 127도 03분 05.145초와 북위 37도 16분 31.9034초의 좌표로 만들어지는
즉 2차원 평면 좌표 값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방위각은 서울 산업대 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재서 위성 측지 기준점의 금속 배십자선의 교점과 만나는 즉 3도 17분 32.195초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방위각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다뤘습니다. 방위각은 뭐죠?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그러면 이 점에서 서울 산업대 원점과 위성 측지 기준점 요 사이에 편차가 어떤 편차죠? 진북과의 편차가 3도 17분 32.195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높이에 대한 얘기. 1차원 측량에 대한 수준 원점을 얘기합니다. 수준점. 이거는 1911년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청진, 원산, 목포, 진남포, 인천 요 5개의 검조장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1963년 인천시 용현동 253번지 인하공전 구 내에다가 1등 수준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원점의 표고를 26.6871m라고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이 원점까지의 높이차가 26.6871m라는 얘기고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 동해안으로 올라갈 때 대관령 지나거나 높은 산 지나면 그 길 옆에 해발 몇 미터라고 써있죠. 그 해발이 바로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도라고 강릉 앞바다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높이의 기준, 즉 수준 원점은 모두 어디서부터?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도원점, 다른 말로 평면 직각좌표계의 원점입니다. 일단 우리 평면 직각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앞에서 뭐가 있었냐? 이쪽을 X로 놨다. 그렇죠. 이쪽을 Y로 놨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평면 직각좌표계에서는 반드시 X축과 Y축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측량을 어디에 쓴다 그랬던가요? 예, 다각 측량. 다른 말로 트래버스 측량. 다른 말로 도근점 측량에 활용하는 좌표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제 점 간의 위치 관계를 용이하게 결정하도록 가정한 기준점인데 좌표계 자체가 평면 직각 좌표계예요. 그럼 지구를 곡면으로 봤다, 평면으로 봤다. 그렇죠. 지구의 굴곡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곡면을, 지구가 둥글다는 고려하지 않고 쫙 눌러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삼각점 좌표의 기준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원점 지역의 좌표가 자, 이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이걸 설치했나요? 동경 127도와 북위 38도가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중부도원점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부도원점이란 얘기는 눈치챘죠? 서부도원점과 동부도원점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리고 중부도원점의 좌표값을 60만, 20만 미터, 단위가 미터입니다. 아까 우리 TM좌표, UTM좌표에서 미터 단위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었고요. 60만, 20만을 잡았습니다. 왜 60만, 20만을 잡았느냐? 만약에 여기에 0,0이라면 제일 좋아요. X축으로 얼마 가고 미터 단위가 얼마 안 길어지니까. 하지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음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범위를 포함하도록 60만, 20만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는 50만, 20만을 갖고 제주도를 55만으로 기준했었는데 이제 60만, 20만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도 원점에서부터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평면으로도 눌러놨으니까 오차가 생기겠죠. 또 중부도 원점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오차가 생길 겁니다. 왜? 지구는 실제로는 군데 얘는 평면으로 빡 펼쳐놨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놔둬서 오차값을 보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종래, 과거에는 요 세 개, 서부, 중부, 동부도 원점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각각은 모두 경도가 2도씩 차이가 납니다. 125도, 127도, 129도. 그런데 이 일본 애들이 자꾸 이쪽에 와서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우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동해도 원점 하나를 동경 131도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평면 직각좌표의 원점을 따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좌표가 여기가 X고 여기가 Y다. 서부, 중부, 동부, 동해가 있다. 이 중부도 원점의 값은 127도와 38도가 만나는 선이다. 각각 서부와 동부는 또 동해도 2도씩 경도 차이가 난다. 이 중간점의 좌표는 60만, 20만이고 단위는 미터다. 요거를
꼭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재밌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이게 X축이고 Y축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10m를 이동했어요. 좌표축은 어떻게 될까요? X축은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일이 10m를 갔다면 이 좌표는 60만큼마 19만 9,990m가 되겠네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이쪽이 X고 이쪽은 Y입니다. 순서상은. 자, 그래서 이 평면 직각좌표의 원점, 도원점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서부, 중부, 동부, 동해로 나왔고 그 외에 이제 단일 평면 좌표계 UTM-K,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미국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때 들어온 좌표가 UTM 좌표계예요. 요거를 한국형으로 개량한 게 UTM-K 좌표계 또는 한국형 UTM 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125도와 127도와 129도와 131도 얘기했었고, 요 UTM-K는 경도가 127.30, 위도는 북위 38도. 그래서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는 평면 직각좌표계의 원점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종 측량의 기준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기준점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 컨트롤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해서 설치된 위치나 높이 등이 표시된 점을 기준점이라고 하죠. 이러한 측량의 기준점에는 좁은 의미의 기준점과 넓은 의미의 기준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기준점으로는 삼각점, 수준점, 다각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중력점과 자기점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기준점이 바로 통합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 삼각점 같은 경우는, 특히 1등 삼각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다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높게 깃발을 달아놓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하지만 이 통합 기준점은 평탄지에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통합 기준점을 만든 자리에 측지, 지적, 수준, 중력과 같이 다양한 여러 가지 측량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다차원이고 다기능적인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기준점에 포함되는 정보로는 수평 위치인 경위도, 또 수직 위치인 높이, 그 다음에 중력,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 관리하고 또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죠. 그 다음에 아까 평탄지에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찍었어도 이 통합 기준점의 모습이 또렷이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기준점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새로 제작하는 기준점이 바로 통합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기준점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래 기준점은 각각의 부처에 따라서 다 다르게 관리되고 사용되었었어요. 측지 측량은 건설교통부에서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은 행정자치부에서 수행을 했죠. 그리고 하해 측량은 주로 해양수산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서가 합쳐졌어요. 국토해양부로. 그러면서 이 각각의 측량법에 대한 얘기들이 달라지죠. 자, 여기 표현된 건 이겁니다. 과거 측량법에 의해서 분류됐던 기준점들은 측지기준점과 공공기준점, 그리고 이것들을 주로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 지적에 관한 기준, 이건 지적기준점이라고 불렀고요. 이건 지적측량용으로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를 했고, 전체 관리를 담당했던 부서가 행정자치부였죠.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했던 수로 업무, 여기서도 별도의 수로 기준점이라는 게 있었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2009년 측량, 수로 업무, 지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짬뽕이 돼버립니다. 자, 그 짬뽕이 된 내용이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기준점의 통합. 그래서 2009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법률
제12조 3항 시행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 측량 중에서 통합 기준점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합된 국가 기준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위성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위성 기준점은 지리학적인 경위도, 직각 좌표 및 지구 중심 직교 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위도 원점을 기초로 해서 위성 기준점을 만들죠. 그 다음에 수준점이 있네요.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수준 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입니다. 이 의미들에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이제 뭉치고 흩어지고 하면서 통합에 대한 얘기가 주로 다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력점이 여기 들어가네요.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한 기준점이다. 그리고 통합 기준점, 요건 새로 신설된 거라 그랬어요.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다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통합이에요. 이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성 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 바로 통합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삼각점이 있죠. 이건 기존에 있던 측지점들입니다.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성 기준점과 통합 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 삼각점이고요. 그리고 지자기점이 있네요. 지구 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한 기준점. 그 다음에 수로 기준점이 있죠. 이건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 다루던 분야가 아니에요. 수로 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 위치와 높이, 수심 측정 및 해안선의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성 기준점과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본 수준면을 기초로 만든 기준점이 수로 기준점입니다.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던 게 이제 국토해양부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종류로는 수로 측량 기준점, 기본 수준점, 해안선 기준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 기준점, 이거 역시 바다 쪽에서 넘어온 거죠.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하기 위해서 정한 기준점. 이러한 국가 기준점들이 이제 전부 다 묶여져서 통합되게 돼 있어요. 시사적인 내용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하해 측량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다시 분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요거 법규가 바뀌면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꼭 기억해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번엔 공공기준점으로 통합된 건 어떤 게 있는가요? 여기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이렇게 있네요. 자, 공공삼각점은 뭐죠?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역시 대한민국의 경위도 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공공수준점은요, 높이에 대한 얘기죠.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수준 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에요. 자, 이번엔 또 지적 기준점은 어떻게 통합이 됐나요? 자, 지적 삼각점이 있네요. 그리고 지적 삼각 보저점, 그리고 지적 도근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 삼각점, 지적 측량 시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건 지적을 측량할 때 하는 얘기죠.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고요. 지적 삼각 보저점은 지적 측량 시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과 지적 삼각점 위에 있는 것까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한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지적 도근점은요, 요건 삼각점보다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측량에서는 삼각 측량, 다각 측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적에서는요, 삼각 측량, 도근점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각 측량은 도근점 측량을 얘기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세요. 또 다른 말로 뭐가 있어요? 트래버스 측량. 미치겠어요. 뭐 이렇게 동의어들이 많은지. 하지만 동의어들을 잘 챙겨둬야 됩니다. 자, 지적 도근점. 이건 뭐예요? 지적 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 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저점, 지적 도근점 모두 XY 좌표에 대한, 평면 좌표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갑니다. 국가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저점 및 다른 지적 도근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을 우리가 지적 도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래 지적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우리 측량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부서가 이제 합쳐지면서 서로 같이 다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세부의 기준점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삼각점이 나왔네요. Triangulation point. 자, 삼각점이라는 것은 삼각 측량을 통해서 이미 위치를 알고 있는 국가 기준점이에요. 삼각 측량은 각을 재서 미지의 위치를 결정해요? 변의 길이를 재서 미지의 위치를 결정해요? 각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삼각 측량이에요. 만약에 변의 길이를 재서 한다면 삼변 측량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삼각점은 토지의 형상, 경계, 면적 등의 정확한 위치 결정과 각종 시설물의 설계, 그리고 시공에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죠. 그래서 공공 측량의 기지점으로 사용합니다. 전국의 일정한 분포로 거의 비슷한 거리마다 떨어뜨려서 등급별로 삼각망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점에다가 화강암 측량 표지를 묻었죠. 그리고 그 지점에 경위도, 높이, 평면 직각 좌표, 방향각 등의 성과를 따로 성과표를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각종 공사용으로 만드는 도면,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그리고 모든 측량의 평면 위치 결정을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각점이 중요했고 어떠한 지역을 측량하려고 할 때 삼각점에서부터 끌어갖고 왔죠. 그리고 그 조그만 지역의 세부 원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또 기준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필요한 관측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GNSS 측량 방법, 그 중에서 RTK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RTK나 이런 GPS 또는 GNSS 측량은 이 뒤에 그 위성항법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점이라는 것은 전국에 약 2.5km부터 20km까지 먼 거리까지 대부분 비슷한 간격으로 또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 꼭대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도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하죠. 근데 이게 이제 2009년 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모든 삼각점의 기준을 2등 삼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네요. 자, 삼각점의 종류는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등, 2등을 우리가 대삼각점, 3등, 4등을 소삼각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 겁니다. 왜? 이거 이제 옛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그렇죠. 요거만 남았어요. 그래서 대삼각 보점이라고 불렀던, 다른 말로 2등 삼각점이라고 불렀던 게 기준이 돼가지고 전국에 1등, 2등, 3등, 4등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삼각점 하면 과거에 쓰던 2등 삼각점을 그냥 갖다가 쓰는 걸로 해서 1, 2, 3, 4등의 등급이 없어졌다는 거 그거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이렇게 큰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높이의 기준이 되는 수준 측량,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준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죠. 자, 이게 수준점, 보조 수준점 요것들인데요. 자, 벤치마크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우리가 BM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수준점은 이 수준 원점으로부터 표고를 정밀하게 측량을 해서 영구적인 말뚝을 설치하죠. 우리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요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의 작업에서 그 부근의 수준 측량을 할 때 요 값들을, 요 높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높이 값들을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 측량 성과표에 등록해 놓은 기준점, 요걸 우리가 수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점의 기준, 즉 우리나라의 높이의 기준은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이에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공전 구내에다가 수준 원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높이를 정밀하게 결정해 가지고 아하, 이 점이 언제 때 평균 해수면 때 여기의 높이가 인천 앞바다보다 26.6871m 높다라는 거를 공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등 수준점은 약 4km마다 배치를 했고요. 2등 수준점은 약 2km마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국도나 지방도를 따라서 수준점은 전국으로 퍼뜨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수준점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이 수준 측량이에요. 이 수준 측량은 다른 말로 레벨 측량, 고저 측량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벌써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용어들, 동의어들 꼭 나올 때마다 왕 하고 잡아 먹어야 됩니다. 예, 요거 놓치면 나중에 뒤에서 막 머릿속에서 돌아다녀요.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수준 측량이 뭐예요? 말 그대로 수준을 정하는 측량, 즉 높이를 결정하는 측량. 용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뜻이. 자, 이 수준 측량은 중요해요. 얼만큼? 삼각 측량과 마찬가지로 이 수준 측량의 기준점들, 그걸 우리가 수준점이라고 부르죠. 이걸 국가에서 관리하고 측량의 성과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골조 측량이에요. 골조 측량이 뭐예요? 국가의 뼈대가 되는 스켈레톤, 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점들을 관측하는 것을 골조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높이는, 즉 표고는 중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등 포텐셜면, 다른 말로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모두 같은 지점들,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수준 측량, 즉 먼 길이의 수준 측량에서는 중력이라든지 지구의 곡률, 그 다음에 대기 굴절, 여기에 대한 보정을 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표면에 있는 여러 점 사이의 고조차를 측정해서 높이를 결정하죠. 각각의 표척을 세우는 모든 지점의 높이를 찾아내요. 그리고 이것을 각종 공사의 설계 자료로 사용하거나 국가에서 표고를 정한 점들을 현장에서 딱 보니까 아, 여기 수준점이 있네? 이런 점들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표고가 결정되어 있는, 정확히 결정되어 있는 수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의 높이 차를 측정함으로써 수준 측량을 수행하게 되죠. 자, 이번엔 중력에 대한 기준점을 얘기해 보죠. 자, 중력. 우리가 총론 시간에 중력은 다뤘었습니다. 예, 지구의 표면이나 지하 또는 지상에서 지구 중심으로 힘이 작용을 하죠. 이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는 힘을 받게 되죠. 중력 관측은 이러한 중력의 크기를 관측하는 것을 중력 관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가를 이용하죠. 그래서 1가는 1cm/s의 제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표면에서 중력의 크기가 약 980가리예요. 그리고 미터 단위를 환산하면 이게 9.80665m/s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력 가속도를 따질 때 9.8m/s 제곱 외웠던 거 기억나죠? 예, 바로 그 값이에요. 이 중력은 높이에 따른 함수예요. 즉 지구의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고 지구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높이에서 중력을 측정하거나 또 서로 다른 위도에서 중력을 측정해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위도에 따라서도 왜 달라집니까? 예, 지구의 장반경과 단반경. 지구는 배가 약간 부른, 적도 모양으로 배가 약간 부른 타원체니까요. 높이가 틀려집니다. 지구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정확한 중력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관측한 중력값을 가지고 지오이드나 또는 평균 횟수만 같은 어떠한 특정한 기준면의 값으로 보정을 해주어야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거리를 쟀을 때 우리가 측량에서는 거리를 어떻게 정의해요? 두 지점 간에 꾸불꾸불 길을 따라간 거리가 아니라 최단 길이로 결정을 하죠. 그럼 이 길이는, 다시 말하면 지표에서 관측한 이 거리는 항상 경사거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왜? 두 지점이 높이가 같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럼 이 거리를 지도에 환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평거리로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면까지 필요하면 내리고 또는 다른 필요에 의해서는 올리고 해가지고 모두 기준면까지 동일하게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축척을 고려해서 지도에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이 중력에서도 특정한 기준면까지 또는 평균회수면까지 이렇게 기준으로 다 보정을 해서 거기서 중력값들을 서로 비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중력을 관측하기 위해서 먼저 중력에 대한 원점이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력 원점은요, 2000년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절대 중력 관측을 실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력 관측을 한 이유는 국제 중력망과 결합하고 또 높은 정확도를 갖는 대한민국 중력망 구축에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력 원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력 측량을 실시했죠. 1999년 12월 10일부터 99년 12월 16일까지 정밀 관측을 해서 이러한 중력 값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력의 원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지리정보원 구 내에 설치가 되어 있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있는 중력 원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중력 원점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절대 중력을 관측하기 위해서 기계를 올려놓고 그 지점에서 오랫동안 중력을 관측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중력의 원점, 즉 중력의 기준을 삼았던 그러한 실험 장면의 그림입니다. 자, 이번엔 또 지구의 고유의 성질 중에 하나인 지자기, 마그네틱에 대한 성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측하고 여기에 대한 원점을 어떻게 구현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자기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자기.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성질에 이 고유한 자석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지구 전체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죠. 이 지자기 관측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지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 가지 성분, 이게 뭐죠?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 또는 수평불력, 요 세 가지 성분을 관측해서 그 관측하는 측정 지역에 대한 지자기의 분포와 그 경련 변화, 요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자기 관측입니다. 이 지자기 측량은 측량법에 의해서 기본 측량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건 개인이 못하죠. 물론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자기 편차도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지자기의 지리적 분포와 국지적인 경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1975년부터 지자기 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기 측량의 단위로는 표면 자석 밀도를 사용합니다. 이 표면 자석 밀도라는 것은 1입방 cm 이 안에 존재하는 자석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 지자기의 단위는 SI 유니트에서는 테슬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자기의 크기가 매우 작고 약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에 해당되는 나노 테슬라라는 단위가 주로 이용이 되죠. 그래서 만 가우스는 1테슬라고 10 가우스는 1 밀리테슬라, 그 다음에 0.5 가우스는 5만 나노 테슬라라고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공간자료의 기준 중에서 위성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위성 기준점은 Satellite Control Point라고 얘기하고요. 위성 측량 기준점 또는 GPS 상시 관측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국토에 대해서 주요 지점마다 전국에 68개를 설치한 그런 기준점이에요. 이 위성 기준점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년에 제정이 됐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기본 측량의 실시를 위해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기준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있는 위성 기준점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또 공간자료의 기준 중에 통합기준점이 있죠. 요거는 새로 신설된 기준점입니다. 이 통합기준점은 특징이 뭐예요? 기존의 삼각점 같은 것들은 높은 산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통합기준점은 평탄지에 설치를 해서 측지, 지적, 수준, 중력 여러 가지 측량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다차원, 다기능적인 기준점입니다. 수평 위치인 경위도, 그 다음에 수직 위치인 높이, 그 다음에 중력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고요.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 기준점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2m 바이 2m나 되는 크기를 가지고 평평한 데에 설치되는 이러한 통합 기준점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에서 촬영을 해도 이 기준점은 잘 표현이 됩니다. 이 통합 기준점은 기존에 만들었던 획일화된 그런 측량 표석과는 다르게 2m 바이 2m의 크기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위성 영상과 항공사진 등에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또 RFID를 내재해서 경위도, 높이, 중력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유비쿼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이러한 통합 기준점의 설치로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던 삼각점, 수준점, 도시기준점, 지적기준점 이러한 평면 좌표들과 높이, 중력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점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기준점이에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통합 기준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원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2m 바이 2m의 큰 돌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표시가 되어 있고 이 통합 기준점에 U000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설치한 통합 기준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통합 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 중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위도값 얼마, 경도값 얼마, 높이값 얼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008년 7월 12일에 설치된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 기준점입니다. 자, 통합 기준점 측량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이 통합 기준점 측량은 통합 기준점망을 근거로 해서 복수의 위성 기준점을 기점으로 한 GNSS 측량, 또 높이를 다루는 수준 측량, 또 중력을 관측하기 위한 중력 측량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통합 기준점의 지리학적 경위도, 또 높이, 그리고 중력 값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우리가 통합 기준점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 기준점을 쭉 전국에 만들어 놓으면 일정한 밀도로 배치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복수의 단위 다각형과 위성 기준점으로 구성되는 망을 형성하죠. 이러한 통합 기준점은 여러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여러 기관에서 각각 달리 관리하던 삼각점과 수준점, 도시기준점, 지적기준점 이런 것들의 평면과 표고, 중력 이런 다양한 기준점 정보를 전부 다 묶어서 하나로 통합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각종 건설공사, 상하수도, 가스, 통신시설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정확한 위치 결정을 통해서 굴착이나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도를 제작하거나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또 자동항법 시스템 또는 첨단 측량 기술인 위성 측량 여기다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회적인 간접 비용, 어떤 공사를 할 때마다 해야 하는 측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간접 비용을 줄여서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외에 이제 기타 기준점으로 제가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측량 기준점 정비 및 활용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준점이 있어요. 자, 이 사업은 측량 기준점 관리를 모바일 기준점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된 이 사업의 내용은 우리나라 측량 기준점 211점의 기준을 과거의 도쿄 원점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는 세계 측지계인 지구중심 좌표계로 변환하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 측량 기준점에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측량자가 근처에 가서 이 태그에 접촉하기만 하면 기준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높이나 경위도나 이런 정보들이 넘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측량 현장에서 모바일 기준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준점 관련 정보 조회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유비쿼터스 측량의 기준점,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시면 뭐 디자인 개념이 전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투박한 과거의 기준점보다는 좀 이쁜 것 같아요. 제작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량 기준점 정비 및 활용 대책 사업을 통해서 나온 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가 개선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토지 분쟁이 계속될 때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타 기준점으로 양천구에서 제작한 양천구 상징 측량 기준점이 있네요. 예, 그림에 보시면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조금 측량점하고는 좀 많은 개념이 다른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요 설치를 한 이유는 우리가 2006년 일본 도쿄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측량 원점에서 탈피해서 세계 좌표계로 가겠다는 그런 국가의 방침이 있었죠. 그래서 2006년 국토해양부가 국토공간에 대한 세계 기준의 위치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해서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한 세계 측지법 사용을 골자로 하는 측량 개정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은 세계 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능형 RFID 칩 내장이 된 그러한 기준점이고, 또 측량 기준점에 RF 태그를 부착해서 지능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측량자가 근처에 가서 이 RFID 신호만 받으면 바로 거기에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설치한 이 기준점은 위도 37도 32분 4.57초, 경도 126도 52분 2.87초, 그 다음에 타원 최고 여기는 32.24m 이런 기준점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단위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단위계, 세계적으로 통일된 어떤 단위를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SI 유니트라고 합니다. 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써야 되는데 불어기 때문에, 프랑스 말이기 때문에 I와 S가 말이 바뀌었어요. 저는 불어를 잘 몰라서 정확히 표현을 못 드리지만 불어 잘 하시는 분은 한번 바꿔보세요. SI 유니트. 자, 이 SI 유니트는 일반적으로 미터법으로 불립니다. 미터법. 그리고 또 국제과학기술계에서는 MKSA 단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관측 단위 체계의 최신 형태를 얘기합니다. 1967년에 온도에 절대 온도, 켈빈 온도를 집어넣고 1971년 세계 도량형 총회에서 7번째 기본 단위인 모를 추가함으로써 7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7개, 보조 단위가 2개, 그 다음에 조합 단위는 기본 단위와 보조 단위로부터 유도되는 각종 단위계죠. 이게 20개. 그 다음에 큰 수와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10의 제곱배수를 표현하는 접두어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기본 단위는 길이는 미터를 씁니다. length 그 표현은 보통 L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질량은 mass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을 쓰고요. 시간은 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ond. 그래서 타임이죠. 전류는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고요. 온도는 연력학적 온도를 얘기합니다. 즉, 이 켈빈 온도는 섭씨와 273도 차이가 있죠. 정확히 273.16. 그래서 1K, 1켈빈 온도는 물의 3중점의 연력학적 온도에 273.16을 1로 나눈 값. 그래서 섭씨 온도, 도수는 이 켈빈 온도에다가 마이너스 273.15를 빼준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몰의 단위가 몰량. 그리고 이거는 1몰은 탄소동위 원수 C의 12에 해당되는 이 원소의 0.012에 포함된 열량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빛의 세기로 광도, 칸델라를 표현합니다. 보조 단위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디안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스테레디안이에요. 레디안은 우리가 호도법의 원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호의 길이가 R이 될 때를 찾아가지고 요 길이를 레디안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한 원의 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갖는 두 반지름 사이에 끼인 각, 평면각을 우리가 레디안으로 표현하죠. 스테레디안은 이건 입체예요. 그래서 이 구에서 요 면적이 되네요. 이번에는 R의 제곱이 될 때. 즉, 요 길이가 R이라면 요 길이가 R의 제곱이 될 때 요 값을 스테레디안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구의 표면에서
구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잘라내고 그 꼭지점이 구의 중심에 있는 입체각인으로 정의해서 이 7개의 기본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가 국제 단위계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관측 단위로는 레디안과 스테레디안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설명들은 여기 1레디안은 반경에 대한 길이, 1스테레디안은 반경의 제곱에 대한 구의 면적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조합 단위.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기본 단위로부터 파생된 값들입니다. 여기 뭐 헤르츠라든지 요거는 쉽죠. 시간분의 1. 그쵸? 전부 다 기본 단위에서 유도된 값들이에요. 뉴턴. 이건 힘이죠. MA. 어떻게 씁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유도해낸 단위들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익은 단위들도 많죠? 헤르츠, 뉴턴, 파스칼, 줄, 와트 쭉 가서 이제 뭐 헨리 잘 모르는 단어예요. 섭씨는 알 거고요. 루멘, 룩스 정도는 알겠지만 베크렐, 그레이 이런 말들은 잘 안 쓰죠. 우리가 시벨트 꼭 욕 같네요. 그 다음에 케탈 이런 단어를 단위로 조합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두어가 남았네요. 이 접두어는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10의 배수 형태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호들입니다. 자, 일단 10, 요게 기본이 되네요. 데카. 그리고 10분의 1, 요걸 우리가 데시라고 하죠. 예, 데실리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제곱, 즉 100분의 1이죠. 센트 또는 센티. 그래서 1센트가 100개 모이면 1달러가 되죠. 예, 그래서 1미터에 100분의 1이면 센티미터가 됩니다. 또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밀리. 그렇죠. 예, 1미터에 1000분의 1이 1밀리미터예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제곱은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은 나노. 나노는 우리 요즘에 많이 듣는 그런 단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피코. 또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 femto. 이 femto는 나로 과학위성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예, femto 조간격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센서가 나로 과학위성에 달려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은 아토. 반대로 이제 올라가 볼까요? 10의 제곱은 헥토. 우리가 아르, 헥타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1헥타르는 100아르죠.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킬로. 요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1km, 1kg. 그 다음에 10의 6제곱 메가. 자, 우리 메가톤급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옛날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가. 요거는 이제 컴퓨터 용어에서 많이 쓰이죠. 몇 기가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10의 12제곱. 요것도 테라. 테라도 많이 쓰입니다. 요즘 컴퓨터에서. 예, 이제 2테라바이트가 넘는 하드디스크들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10의 15제곱 페타. 그 다음에 10의 18제곱 엑사. 요러한 그 접두어들을 이용해서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SI 접두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챕터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챕터는 지구의 생김새에 대한 얘기가 먼저 언급이 됐고요. 지구 모습을 모델링하기 위한 각종 기법들, 또 좌표계의 얘기들, 또 투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종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점이라든지 측량의 기준점, 여러 기준점들 나왔고, 또 새로 추가된 통합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국제 단위계 이런 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측량을 공부할 준비가 이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 3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오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쉽게 풀어서 아니면 별로 중요도가 없는 문제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생략을 할 거고요. 하지만 요거는 기술사라든지 기술고시에 중요하다라는 거는 항상 멘트를 날려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이렇게 돼서 그 오차론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는 각과 거리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바로 하나의 아이템씩 잡아서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 측량의 특징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측량 방법들 오차들 이런 거를 다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량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 마무리가 되면 이제 GIS를 이용해서 어떻게 관측값을
분석하는지, 어떤 특성으로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학습하시면 아마 전반적인 내용의 큰 틀이 한몫에 잡힐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5차론으로 갑니다.